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자, 지금 9월, 제가 녹화는 9월 7일인데요. 9월 6일 미국 증시가 또 2.5%, 2.6% 빠졌네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드리고자 지금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 시장 2024년 9월, 10월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사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제 모든 자료들 제가 다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슈 분석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늘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은 제가 여러분께 텔레그램에서 필요한 매일매일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요거죠. 하태민 경제TV, 하태민 경제TV, 하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면 지금 1000여 분이 계십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필요한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자, 9월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년 중에 수익률이 가장 나쁜다. 이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S&P 최근 10년간 보면 2.3 마이너스 2.3% 가장 낮은 수익률.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이후가 주식시장이 완전히 갈리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는 2030 세대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지금 주식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팬데믹 이후로 비교를 해본다면요. 2021년부터 9월은 항상 큰 폭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막 자금이 들어서 좋을 때죠. 좋을 때였지만 별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다. 자, 그다음 특히 작년 9월, 10월이 매우 안 좋았는데요. 올 8월 이후도 지금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2023년 9월, 10월과 올 8월 21일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보면 1차 하락이 2023년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12거래일 동안 전개됐는데 당시 코스닥 기준입니다. 지수 낙폭이 11.6%. 와, 지수가 11.6, 하루 평균 1%씩 빠졌네요. 지수가 11.6%면 어마어마하게 큰 폭 하락이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월 11일, 12일 야무지게 이때 한 5% 반등했어요. 강력한 반등 후에 다시 한 7일 동안에 8.6% 야무진 또 이런 하락을 작년 9월, 10월 이 하락은요. 제가 IMF도 겪어봤지만 IMF보다 훨씬 심한 하락이었다. 올 8월, 9월 지금 현재는 어떤가?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흐름을 보면요. 지금 9월 6일까지군요. 9월 6일까지 13거래일 비슷하네. 작년에 1차 하락과 비슷하네요. 10.3% 하락했다. 작년 1차 하락과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게 1차일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지 그건 아직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전개 방향을 작년 9월, 10월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앞으로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자, 2023년 9월,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증시가 IMF보다 더한 폭락을 보였을까요? 첫째, 미국 증시가 그때 당시에 크게 하락하고 있었어요. 나스닥이 잘 나가다가 8월 말에 고점을 찍고 좀 해롱해롱 하다가 9월부터 쭉 10월까지 두 달 동안 크게 하락하는 국면이 나왔어요. 이 왜 나왔느냐? 9월, 10월이 그 국채금리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한 4.3%대가 이게 이제 좀 일종의 마지노인데 돌파하고 9월에 돌파하고 쭉 올라가 버리니까 결국 이 9월, 10월의 상승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항상 좀 금리 방향과 나스닥 지수 방향은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에도 금리가 꾸준히 올랐는데
그때는 나스닥이 그래도 좀 버텼어요. 버티다가 8월부터 뭔가 좀 이상했는데 요때까지 여기가 조짐이죠. 그러니 9월, 10월에 쭉 밀렸다. 그때 당시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계속 올라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이 기간 동안 9월, 10월 하순까지 10.3% 엄청 빠졌죠. 그래서 작년 9월, 10월에는 미국 증시가 큰 폭 하락했다. 국내도 상황이 안 좋았어요. 국내는 어땠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명 유튜브가 다른 주식 다 팔고 내가 추천한 2차전지 5종만 사세요. 막 이렇게 대중을 선동을 했고 그래서 올리면서 발생하는데 특히 또 7월 13일에는 미래셋에서 소위 말하는 몰빵 펀드가 등장했어요. 아시겠지만 타이거 2차전지 소재 이것도 2차전지 몇 종목만 집중하는 그러니까 여기 완전 쏠림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에코프로 같은 게 미친 듯이 올라서 150만원도 갔었죠. 이게 작년 상반기에 벌어졌었어요. 이 상반기에 벌어졌다가 9월부터 급속히 꺾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7월, 8월 이때도 코스닥 지수는 괜찮은데 이때부터 이미 하락 종목 수가 많아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기가 집중되면 여타 종목들이 소외되면서 하락 종목이 많아지듯이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했는데 9월부터는 2차전지도 쭉 꺾였어요. 결국 이런 국내에서도 이런 쏠림 현상에 따른 후유증이 부작용이 본격화 나오면서 9월부터는 쭉 밀리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리고 2023년 보면요. 신용잔고가 코스닥 기준으로 신용잔고가 9조 8천억대 이때 9조 8천억대 10조 5천억까지 간 적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9조 8천억대면 사상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수준이에요. 그래서 신용잔고도 아주 부담스러웠어요. 그게 이제 폭락 과정에서 다 쏟아져 나오거든요. 여기 한 2조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이 2조를 뭐 팔고 싶어 팔았겠어요? 담보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수급도 안 좋았고 미국 증시도 안 좋았고 이게 겹치면서 작년 9월, 10월에는 코스닥 시작 기준으로 IMF보다 더한 폭락이 왔다. 자, 그래서 요 하락 국면은 정말 제가 IMF보다 훨씬 IMF 때는요 상하한가가 4%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30%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때는 막 그때 IMF 터졌을 때 중소형주들이 한 일주일씩 10일씩 거래 없이 점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4%뭐 6일 하한가 가봐야 뭐 5일 하한가 가봐야 네. 몇 프로 지금 하한가 한 방도 안 되는 거죠. 네, 지금은 훨씬 그래서 작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제 요때부터 사실 요때부터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쌓여 이때 조짐을 쿵 떨어지면 조짐을 한번 보인 후에 이때 9월 18일부터 쭉 밀렸는데요. 10월 말까지 코스닥 지수가 무려 17.4% 어마어마한 폭락이죠. 그런 흐름이 작년에 나타났다. 그럼 올 8월 21일 이후 지금 이제 올해를 비교를 해볼게요. 올해는 어떤 차가 좀 다른 게 이 미국의 국채금리가 쭉 떨어지고 있어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라 봐야 되겠죠. 국채금리가 작년하고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1년 전과는 이런 상황이고 근데 그럼 작년과 다른 일은 뭐가 벌어졌습니까? 요게 벌어졌죠. 일본 중앙은행이 7월 31일 날 금리를 인상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미 그 조짐이 7월 중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엔달러 환율이 떨어졌다. 이 말은 엔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7월 30일 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 버리니까 8월 1일부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소위 엔화를 빌려서 뭐 투자하는 자금들이 급격히 이러면 금리를 인상하니까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즉 엔화 강세 현상이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야 빨리 엔화 빌린 거 빨리 갚아 치우라. 왜냐? 환차손이 크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급속히 그런 일들이 8월 여러분 봤지만 8월 1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벌어졌어요. 이게
작년에는 없던 일이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네, 확 정리가 되는 급격히 청산되면서 이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요. 자,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스닥이 야, 이게 불과 4월 동안 하락이 한 8% 폭락했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변동성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심리적이고 수급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바로 그걸 회복하는 반등. 또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주로 어떤 종목을 했냐? 소위 말하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빅테크 관련주들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8월 초에 급락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쭉 회복했다가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빅테크 관련 대형주들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혼란이 나타났고, 그때 우리나라도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대만의 TSMC 이런 종목으로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작년에 없던 일이다. 그렇게 한번 이게 굉장히 다분히 좀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일이고, 그러다 보면 심리가 불안하니까 AI 과잉 투자, 썰, 반도체 정점론,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3분기가 반도체 성장률이 정점이 될 거다. 뭐 이런 리포트도 나오고, 경기 침체 우려, 뭐 다들 썰, 론, 우려, 네, 이런 심리 불안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4분이 심리적인 문제들이 지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상황은 나쁜 건 없다. 금리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은 어떠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용 잔고가 지금 7조 6천억 수준. 그러니까 작년 1년 전에는 신용 잔고가 여기 9조 8천억이었지 않습니까? 9조 8천억인데 지금은 7조 6천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코스닥 기준입니다. 최저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딱히 담보 부족 매물 부담이 미미하다. 그래서 작년 1년 전보다는 수급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억지로 나오는 물량이 별로 없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수급도.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이나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전에는 반도체, 뭐 자동차, 지금 반도체, 자동차도 견고합니다만 지금은 화장품, 식품, 뭐 변압기 등등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기업들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인 3분기 실적도 회복되는 나빴던 쪽은 회복되고 좋아지는 쪽은 더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라 국내 상황은 1년 전부터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작년 9월, 10월과 지금의 공통점은 미국 증시가 큰 폭 하락을 하고 있다. 이것은 공통점입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원인은 작년은 금리가 막 치솟아서 하락한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였죠. 이번은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나타난 엔캐리 트레이드 굉장히 수급적인 문제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심리적 불안. 그래서 미국 증시 하락에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네. 그래도 하나도 확정된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2.6%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예상보다 못했다. 그 설명을 하는데 사실 미국 시장 출발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건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예상보다 감소를 했지만 예상을 하회했지만 실업률 등이 좀 멀쩡했다. 그래서 견고하다. 결국 금요일 미국 시장은요 차트 모습 보시면 연이틀 윗꼬리가 달리니까 이것도 다분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국내 그러니까 공통점은 미국 증시가 큰 폭 하락하고 있는 점은 공통점인데 미국 증시의 하락 요인도 작년 9월에는 상당히 본질적인 요소, 알맹이 있는 하락이었는데 미국 채권금리가 치솟으면서 지금은 굉장히 심리적인 요소. 그래서 이 인간의 투자자의 마음은 금세 변하는 거죠.
그래서 하락의 알맹이가 작년처럼 그렇게 튼실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국내 상황은 작년보다 홀랐다. 신용 잔고가 작년에는 9조 8천억 수준이었는데 코스닥 기준으로요. 지금은 7조 6천억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매물 부담도 현저히 적다. 자, 그래서 작년에 1차 하락 기간과 올해 지금 8월 21일부터 9월 6일 하락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대목은요. 반등이 올 것인가? 단기에 이 하락이 올 것인가? 단기에 이런 반등이 올 것인가? 혹은 2차 하락이 올 것인가? 이 두 개가 지금 남아있는 관건이에요. 1차 하락까지는 비슷했다. 그럼 어떻게 앞으로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제가 볼 때 반등은 옵니다. 당연히 오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코스닥 기준으로 여기가 한 700선 정도 되거든요. 690에 700선. 지금 706에 끝났죠. 지금 금요일 날. 자, 그래서 코스닥이 706에 끝났네요. 그래서 한 700선, 690에서 700선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지금 쌍바닥을 찍고 돌아서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네. 우선 아까 보셨듯이 신용매물 부담이 현저히 적다. 결국 또 단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수급이잖아요. 작년 9월에는요. 막 신용이 풀이라서 담보 부족 때문에 후달리는 매물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이미 지난 7월에 폭락장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면서 이때 악성 매물이라기보다 안타까운 매물들이 다 정리돼 버렸어요. 지금은 네, 그게 현저히 적다. 그 다음에 자 9월이 약세다 이런 말 했잖아요. 9월이 안 좋았다. 네, 9월이 안 좋았는데요. 9월이 안 좋을 이유가 있었어요. 네, 뭐가 안 좋습니까? 한다면요. 자, 과거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언제입니까? 이걸 좀 길게 해보겠습니다. 800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2021년이네요. 그럼 1200으로 가볼까요? 자, 코로나 팬데믹. 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 몇 개월 봄에 시작했죠. 보면 그 이후로 쭉 올랐어요. 쭉 오르다 8까지 올랐어요. 올랐으니까 9월은 뭡니까? 당연히 9월, 10월은 숨고르기를 했네요. 올랐으니까. 자, 2021년을 가볼까요? 2021년도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상반기에 쭉 올랐네요. 2021년도.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 8월부터 숨고르기 들어가더니 9월 10월에 약했네요. 올랐으니까요. 2022년은 1년 내내 빠졌어요. 2022년은 미국이 막 그 페드가 뒤늦게 금리 올린다고 빅스텝을 막 3번씩 하고 난리가 났었죠. 미국 시장도 폭락하고 2022년은 암울했습니다. 빼고 2023년도 보니까요. 네, 쭉 상반기에 쭉 올랐네요. 쭉 올라서 쭉 올라서 역시 8월쯤에서 숨고르기 한번 하더니 9월에 미국 증시 빠지면서 우리도 컴폭하겠다. 공통점 뭡니까? 상반기에 많이 올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받을 때가 돼서 조정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올 상반기에 올랐나요? 우리 증시가? 올 상반기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자, 연초부터 폭락했어요. 연초부터 쭉 빠지더니 2월부터 3월까지 잠시 반등하고 4월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코스닥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쭉 해서 그래서 4월부터 밀리더니 횡보를 쭉 하다가 7월에 그냥 쿵 7월 8월 쿵 떨어졌죠. 즉 상반기에 강세 현상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이 약세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통상 여름까지 썸머 랠리를 하고 9월, 10월은
상승에 따른 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는 네, 9월 상반기 강세도 없었어요. 상반기 강세 현상도 없었다. 조정받을 것도 없다. 다음에 제일 본질적인 게 기업들의 실적. 네, 실적이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좀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도 8월 판매가 좋았지 않습니까? 뭐, 조선도 지금 10년 슈퍼 호황 사이클, 변압기 같은 경우도 10년 슈퍼 사이클. 우리 뭐 음식료, 화장품은 지금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전부 한국 걸 쓰고 기업의 실적도 지금 나무랄 데가 없고 또 잊지 마셔야 될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되는데 그러면 결국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꼭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달러가 약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 환경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달러가 강세일 때는 미국 증시도 강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왜냐? 달러가 강세니까 달러 자산으로 투자를 하면 환차익도 먹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엔화를 빌려서 달러 자산에 투자하면 달러가 강세인 환경에 가면 엔화를 빌려서 달러를 투자하면 환차익도 먹고 주식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달러가 약세 현상이다. 그럼 달러 갖고 있으면 손해죠. 달러가 약세 환경이 종되면 이제 비달러화 자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꼭 비달러화 자산을 자금 이동해서 우리나라 꼭 덕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긍정적인 환경은 분명하다. 물론 중장기적인 입장입니다. 자,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여기서 우리가 코스닥이 여기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만한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제 쌍바닥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쌍바닥을 찍고 이런 근거로 해서 쌍바닥을 찍고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렇다면 코스닥 기준 700선 내외면 좋은 저점 매수 기회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자 그래서 금요일 미국 증시가 큰 폭 하락해서 월요일날 9월 9일이겠죠. 9월 9일날 우리 증시가 약세 출발을 하는데요. 그 약세가 저는 오래 가지는 아니래 봅니다. 금방 돌아선다고 보고 그렇다면 9월 9일날 오전의 저점이 저는 아주 좋은 매수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투자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업을 하는 CEO님입니다. CEO님이 자 지금까지 우리 하 대표가 이렇게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그 내용에 공감이 가신다면 네 당연히 뭐 행동에 옮기셔야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셔야 되는데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면 결정 장애가 있으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근데 여기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모든 사업은 결단이 있잖아요. 회사 임원들이 모여서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합시다. 경기가 이렇게 될까 투자를 합시다 했는데 마지막에 사장님이 야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래버리면 그 회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우유부단한 CEO가 있는 회사는 잘 될 수가 없다. 결국 주식 투자는 네 제가 늘 강조드렸어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 분석을 하느냐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린 남다른 길을 가느냐 남들이 이렇게 보십시오. 남들이 다 좋다고 떠들 때가 다 상투였어요. 남들이 다 비관할 때가 바닥이었어요.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때 그럼 이제 남다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 네, 합리적 지식과 분석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타당하다면 그러면 스스로 행동하기 전에 스스로 질문을 하십시오. 내가 이 행동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느냐?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다는 판단이 들면 네, 주저없이 행동을 옮기셔야 됩니다. 거기서 주저를 한다면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주식 투자에 안 맞는 분이다. 그런 분들은 펀드 드는 게 좋고 주식 투자를 항상 외롭고 이런 고독한 길을 그럴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남들이 지난번에 제가 8월 초에도 제 데일리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거 다 읽어 보십시오. 8월 초에도 제 데일리 들어가 보시면요. 합리적 분석을 해놨어요. 8월 초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네. 폭락만은 호전 없다. 이 내용들 보면 다 이 하락이 일시적 요인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등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뒤숭숭하실 텐데, 이게 작년과 분석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걸 잘 활용하신다면,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변동성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변동할 때는 이걸 잘 이용하면 손실을 일거에 많이 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락도 잘 활용하신다면 일거에 많이 할 수 있고, 제일 못하시는 분들은 망연자실에 손실만 계산하면서 망연자실에서 그냥 주식시장을 외면하는 분은 절대 회복할 수가 없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랑 함께 분석하고 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최선의 방안이 뭔가를 방안을 모색하신다면 충분히 이게 오히려 전화 미복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제가 30여 년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 나실 때마다 읽어보시고, 제 리포트 읽어보시고요. 또 종목 리포트 들어가서 기업들 내용도 보시고, 또 이슈 분석 코너 가시면요. 제가 또 종목들 고르시라고 9월 6일까지 하락률 상위 종목들, 이 중에서 실적 좋은 종목, 하반기 실적 좋은 종목들 고르시면 돈 많이 되시겠죠. 본다면 재룡전기 같은 변압기는 지금 하반기 좋고, 아이패밀리 SC도 하반기에는 개선되리라.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 뭐 산일전기도 마치 변압기 종목들이 좀 많네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실적 좋은 종목들, 또 관련한 종목들마다 다 제 리포트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늘 저희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의 좋은 기운이 또 여러분들 전달돼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빨리 회복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또 항상 좋은 자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